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사록 내용과 월가의 해석과 전망까지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시장에 정말 내성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경고가 나왔음에도 상승 마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4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다우가 0.4% 올랐고 나스닥이 0.69%, 그리고 S&P 500이 0.7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반에 S&P와 나스닥은 한 1.2%까지 상승폭을 늘렸다가 예. 다시 반납하고 또다시 오르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강세였는데 중국이 코로나 재정 부담으로 반도체 대규모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 상당 부분 축소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좀 등락이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그럼 12월 회의 의사록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먼저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회의록에 그 어떤 참석자도 2023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75bp에서 50bp로 축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FOMC 의지가 약해진다거나 또는 물가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그렇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또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이후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당시 아직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 연장선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로 분명하게 향할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 기조 또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중의 우회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부적절하게 완화하는 것은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오해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우리 연준을 멋대로 해석하지 마,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피봇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 또 그에 따른 강세장을 좀 직접적으로 경고한 모습입니다. 예, 대중의 오해가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조금은 날카롭게 느껴지는 의사록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의사록이 공개되기 직전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칼럼도 나와 있었는데 카시카리 총재 대표적인 매파 인사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올해 이 금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쵸. 시장이 더 주목하는 모습이죠. 제임스 블러드에서 어떻게 보면 닐 카시카리로 대표 선수가 교체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사실 카시카리 총재는 취임 이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줄곧 내비쳤다가 지난해부터 매파로 돌변한 인물입니다.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홈페이지 포스트를 통해서 올 상반기 금리를 5.4%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럼 이제 5.25에서 5.5%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현 수준에서 1%포인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발언에 이미 시장이 이제 FOMC 의사록을 보기도 전에 상승폭을 다 내뱉으면서 급락했지만 결국은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많은 네. 것 같던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 연말 또 연초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예.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죠. 조나단 골럽은 지표 데이터는 서너 달 전보다 훨씬 덜 불황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주가 또는 시총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전망을 과소평가한다면서 지금이 강세장 전환 전에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바이런 빈 블랙스톤 부회장도 증시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점쳤습니다. 빈 부회장은 이제 1986년부터 매년 10가지의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준이 매파적 성향을 지속함에도 경기 침체는 완만할 것이다, 가파르지 않고 완만할 것이고 또 달러 역시 강세로 지속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증시는 올해 중반에 바닥을 친 다음에 2009년에 버금가는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예측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 트위터에 대해서 좀 아직 잡음이 있는데 그렇죠. 올 연말쯤에는 경영 정상화 궤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강세를 띈 점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실 시장이 어려울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많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볼까요? 마이크 로웬가트는 고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올해 내내 지속할 것이다라고 예. 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고용이 지속적으로 강한지 확인하게 될 텐데 결론은 주식 시장의 역풍이 여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에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또 다음 주에는 CPI도 나오죠. 이 두 지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식 컨설팅 업체인 T3Live.com의 스콧 레들러 CSO 최고 전략 책임자는 1월에서 4월 중 증시가 지난해 최저치를 갱신해서 더 내려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상승장 전환은 2024년 또는 2025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전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리스퍼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재 가장 높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이어지고 연준의 피벗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먼저 냉각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록에서 연준은 한 번 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기 지표들 물론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분석들 확인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연 기자였습니다.